일단은 전자재료를 쭉 살펴보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봐야 할 거가 당연히 우리 이제 다이오드가 어떻게 이제 변천됐는지 봐야 되죠. 일단은 그 전자 제품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다이오드고요. 다이오드의 시작은 일단은 진공관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십 년 전에는 라디오도 전부 다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그런 라디오를 사용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이오드가 진공관으로 해갖고 이제 쭉 이렇게 왔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TV 같은 경우도 CRT, 캐소드 레이 튜브라 그래갖고 CRT 기반의 이제 TV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단연간 이렇게 왔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이오드의 이제 기술들도 많이 이제 변했습니다. 일단은 실리콘 기반의 이제 반도체가 아주 월등히 이제 기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기술이 아주 많이 향상됐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진공관은 이제 페이스 아웃 됐고요. 지금 이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는 보통 실리콘 기반의 어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그런 재료를 갖고 전류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걸 평정하게 됐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굳건히 지금 반도체 세계적인 지위를 지키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아주 다행이고, 당연히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전자 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공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이오드가 이 반도체 소자가 일단은 거의 뭐 넘버 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기술도 발전되고, 그에 인해서 또 이제 부수적으로 일단은 트랜지스터를 방막으로 만든 어떤 그런 TFT, 스인 필름 트랜지스터 기술까지도 많이 이제 발전이 돼갖고, 지금 이제 LCD라든지 OLED를 구동할 때 쓰이는 이런 트랜지스터는 전부 다 TFT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 TFT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인트로덕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또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가 코팅하고 이제 패터닝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화장을 하죠. 저도 화장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킨 로션도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크 로션도 바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어디를 바르려 그러면은 뭔가 뼈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 이제 기판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substrate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얼굴을 우리가 이제 기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킨 로션을 바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밀크 로션을 바르는 거, 그거는 코팅입니다. 즉 얼굴이라고 하는 기판 전체를 전부 다 이제 스킨 로션하고 이제 밀크 로션으로 전부 다 일정하게 바르는 거죠. 요거는 코팅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장할 때 립스틱을 바른다든지 아이라인을 바른다는 건 뭐에 해당될까요? 그 코팅입니까? 그걸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거는 바로 기판 위에다가 특정 부분만 패터닝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코팅하고 패터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흰색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도화지라고 하는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패터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패터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잉크젯 프린터라든지 또는 뭐 토너에 의한 이런 프린터에 의해서 글자를 적어 놓는 것도 이쪽에서는 다 패터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는 이제 얼굴에다가 립스틱으로 패터닝 하는 거를 우리는 손으로 이렇게 패터닝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PCB도 그렇고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리콘 웨이퍼가 이제 그 기판이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유리가 이제 기판입니다.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패터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쓰이는 기술이 바로 포토 리소그래피 기술입니다. 즉 그 물질을 예를 들어서 코팅을 하고 필요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제거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이 되는 겁니다. 이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은 반도체 만들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만들 때도 필요하고 디스플레이도 보통 보면 이제 컬러 필터 기판이라든지 TFT 기판 만들 때도 이제 반드시 리소그래피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B 만들 때도 이제 포토 리소그래피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화공 전공에서는 당연히 이런 리소그래피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어야지 그 전자재료의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포토 리소그래피에 관련된 내용도 요 화공 전자재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일단은 그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요. 포토 센서티브 머티리얼, 보통 이제 강강제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강강제, 빛에 민감한 재료, 그런 의미에서 강강제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토 리지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판 위에다가 포토 센서티브 머티리얼 또는 포토 리지스트를 코팅을 하고요. 요거는 코팅이죠. 보통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보통 스핀 코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강강제를 코팅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포토 마스크를 이제 씌웁니다. 그래서 포토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빛을 쪼아지는 거죠. 보통 여기서는 지금 UV 자외선을 찌워줬고요. 삼성에서 7나노 공정에 쓰이는 거는 이제 극자외선, 익스트림 UV를 쪼아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같이 그 UV를 쪼아주게 되면요, UV는 그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포토 마스크를 통과하게 되면은 포토 마스크는 빛을 블락킹을 시키고요. 요 포토 마스크에 있는 미세한 틈에 따라서 이제 빛이 이제 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팅되어 있는 포토 리지스트에 빛을 맞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빛을 맞지 않는 부분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빛을 쪼아준다 그래갖고 요걸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노광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빛에 노출됐다 그래갖고 익스포저, 요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광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빛을 받은 부분하고요,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그 용해도가 차이가 있어 갖고요. 경우에 따라 갖고는 빛을 맞은 부분을 우리가 띄어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빛을 맞은 부분이 이제 띄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식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갖고는 빛을 맞은 부분은 이제 스테이, 그 남아 있고요. 빛을 맞지 않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바로 이제 요거를 이제 빛을 이제 맞은 부분이 스테이하고 빛을 맞지 않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죠. 요런 그 형태가 있는데, 요런 경우는 우리들은 이제 포지티브 타입의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얘기하고요. 요런 경우를 이제 네거티브 타입의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판 위에다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패턴을 형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요 기술들이 바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PCB를 만들 때 필요를 합니다. 보통 그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와 같은 포지티브 타입의 리소 공정에 의해서 반도체를 주로 만들고요. 이런 네거티브 타입의 포토 리소그래피는 특히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컬러 필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리소 공정이 바로 네거티브 타입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리소 공정은 코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을 쪼아준다 그래갖고 노광 또는 이제 빛에 노출시킨다 그래서 익스포저 공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맞은 부분과 빛을 맞지 않는 부분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현상 또는 시각하는 이런 공정을 우리들은 디벨롭먼트, 현상 공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패터닝 공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전자재료 시간에서
일단 반도체 쪽에 이제 리소그래피 공정과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칼라 필터라든지 또는 TFT 기판을 만들 때 들어가는 리소 공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리소 공정에 들어가는 요 포토리지스트 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가. 일단은 뭐 작년에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 금지시키는 그런 품목 중에 바로 일본 JSR에 EUV용 포토리지스트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EUV용 극자외선용 포토리지스트가 개발되지 않았어요. 국내에서 일단은 그 포토리지스트의 강자 하면은 동진 세미캠이 일단은 국내에서는 그 반도체용 포토리지스트에서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라인용 KRF, 그다음에 ARF까지 이제 개발되고 왔는데 EUV용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포토리지스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공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후학들도 또 포토리지스트 쪽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좀 이렇게 쭉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포토리지스트는 우리 그 화학 재료하고 많은 연관이 있어요. 당연히 그 포토리지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안에 광계시제라고 하는 포토 이니시에이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칼라 필터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칼라를 구현시키는 이제 피그먼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터닝에 필요한 이제 바인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펑셔널 모노머라는 가교제 역할을 하는 이런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리소그래피를 수행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소 공정 중에서 UV를 조사를 하게 돼 갖고 포토리지스트의 구성 성분들이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일단은 그 멀티펑셔널 모노머들이 크로스 리킹 돼 갖고 용해도가 차이가 나서 요거는 이제 그 자외선을 노광하기 전에는 일단은 그 솔루블한 상태가 되지만 그 용해 가능한 상태가 되지만은 자외선 노광 후에 이제 인솔블한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